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3장 서블릿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서블릿을 이용한 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장을 실행하시기 전에 소스 폴더에서 우리 3장에 사용될 소스를요, 이클립스 폴더에 카피하셔가지고 소스 타이핑 없이 소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클립스에다가 새롭게 사용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그 프로젝트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소스를 카피를 해서 소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WTP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클립스 상에서 웹 프로젝트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그 프로젝트에다가 이번 장에서 사용할 컨텍스트로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뉴 클릭하시고요. other 클릭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웹이라는 폴더에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서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넥스트. 자, 만들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하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3장이기 때문에 ch3번 언더바 웹이라고 입력합시다. 컨텍스트 루트라는 것은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로컬호스트 또는 IP 주소로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이 컨텍스트를 접근하기 위한 이름이 되는데, 1장에서 사용할 예제에서는요, 네임은 ch1 언더바 웹이었지만 컨텍스트는 헬로로 사용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C 드라이브의 JSP라는 폴더죠. 그쪽에다가 현재 만들어진 폴더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그쪽에다가 이 소스들을 카피하도록 할게요. 자, 소스 카피하시고요. C 드라이브의 JSP라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가보시게 되면 ch3 언더바 웹이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자, 이 폴더에 자, 웹 컨텐트가 있고 자바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수 위치는요, 웹 컨텐트라는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JSP 파일들을 카피하시면 되고요. 자, 카피할까요? 복사하시고 웹 컨텐츠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다음에 자바 소스 파일은요, 자바 소스 파일은 자바 소스라는 폴더에다가 카피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바 소스 파일은 소스 폴더에 ch3번 폴더에 웹 inf라는 폴더가 있고요. 클래시스라는 폴더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보이시죠? 자, 이거 쭉 카피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시고요. 자바 소스에 붙여넣기 할게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ch3번 언더바 웹이라는 프로젝트에 이번 장에서 사용할 소스가 다 옮겨졌습니다. 이클립스를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요, 리프레시 하시게 되면 지금 카피하신 파일의 목록이 나타날 겁니다. 자, 웹 컨텐츠의 내용 보이시고요. 자바 소스 폴더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파일 목록도 쭉 나타나 있죠. 디폴트 패키지하고 마이 클래시스라는 패키지, 유틸 패키지하고 나타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2절에 서블릿을 이용한 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HTTP 프로토콜의 get 방식과 post 방식으로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 방식은요, 제가 자주 그렸던 그림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 리퀘스트를 전달한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요청을 할 때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고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을 했는가에 따라서 서버는 구현시켜줘야 될 메소드가 달라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은 서블릿은요,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do get이라는 서비스 메소드를, post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는 do post라는 메소드를 구현시켜 주셔야 합니다. 서블릿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는 우리가 다음 절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방법으로 호출하는가에 따라서 서버 측이 구현해 줘야 되는 서비스 메소드가 달라진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get 방식은 건 뭐라 그랬죠? get 방식과 post 방식은 둘 다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리퀘스트 하는 방법인데, get이라는 것은 달라는 뜻이죠. 즉 서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웹페이지를 보여달라는 요청 방법이에요.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요청이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무슨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에요. 둘 다 서버한테 무엇인가 처리하길 바라는 요청 방법이죠. get 방식은 웹페이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포스트 방식은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전달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냈던 모든 데이터는요, 바로 리퀘스트라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는요, 서블릿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의 인스턴스로서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객체이고요. 그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가지고 getParameter라는 메소드 또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서버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getParameter라는 메소드인데요.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데이터를 보냈는가 알아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Parameter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메소드를 보냈는가 체크하는 것이 getParameter 메소드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getParameterValues하고 names는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하나 볼까요? 클라이언트에서, 자, 클라이언트 페이지입니다. HTML 페이지 또는 JS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폼 태그 안에 써주셔야지만 데이터가 전달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은요, input 타입의 텍스트 형태로서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떠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하나 뜹니다. 그 필드에 이 필드에 입력하는 값들은요, 어떠한 변수로 저장이 되냐? name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저장이 돼요. 즉, 이메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자, submit 버튼에 의해서 폼 태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로, 액션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 전달시킬 위치는요, 서버 측에 서블릿이라는 폴더에 echo data라는 페이지로서 지금 이메일 값을 전달해 주겠다는 클라이언트 페이지가 됩니다. 전달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 방법은 우리가 get 방식을 쓰겠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요, 서버 측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느냐? 역시 리퀘스트라고 했죠. 서버 측 페이지에서는요, 자,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Parameter라는 메소드 가지고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getParameter라는 메소드 매개 변수로서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되냐면 바로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요 값 있죠.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이 이메일이라는 값, 그 이메일이라는 값하고 정확하게 철자가 똑같이 하셔가지고 갖고 오시게 되면 입력 필드에 입력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스트링 요 객체 안에 저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철자가 다르다. 우리가 이메일을 입력했는데 request.getParameter 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id라든가 아니면 대소문자가 틀렸다든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는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걸 불러왔기 때문에 이 스트링 변수 데이터에는 null 값이라는 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즉 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철자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전달시켜주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페이지, 컨택트란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서버 측에 content.java란 파일로 서블릿 파일이 될 거고요. 이쪽 파일을 전달을 해서 이 파일에서는 방금 전에 봤던 getParameter라는 메소드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할게요. 한글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string util.java란 클래스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는 앞으로 한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소스를 한번 불러와서 정상적으로 데이터 갖고 오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카피를 다 하셨죠? 웹 컨텐트란 폴더에서 지금 사용할 것이 context.html 파일. 자, context.html 파일에서 폼 태그에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전달시켜주는 방법은 포스트 방식이 있고 get 방식이 사용된다고 그랬었죠. 지금은 name에 해당하는 값과 이메일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을 시켜주죠. 이 값을 전달을 하고 서버한테 어떠한 요청을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포스트가 적절하겠네요. 두 번째, 액션이라는 속성에다 뭐가 입력을 했냐면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컨택트라는 페이지, 컨택트라는 엘리아스로 데이터를 전달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submit 속성에 의해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액션에 적혀있는 주소로서 텍스트 타입의 name과 텍스트 타입의 이메일이라는 글자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택트라는 파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contact.java라는 서블릿 파일인데요. 자바 소스라는 폴더에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contact.java라는 파일이 보이시죠? 자, 이 자바란 파일을요, 오픈하셔가지고,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서블릿 코드입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서블릿에 만드는 규칙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doget이란 메소드, 다음에 doPost란 메소드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왔을 때 각각 호출되는 메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HTML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컨택트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그럼 바로 컨택트라는 페이지에서는요, doPost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 doPost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리퀘스트와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리스판스 객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각각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무엇인가 체크하도록 사용하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메소드 getParameter라는 메소드가 나와 있네요. 이 getParameter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서 줘야 되는 스트링 글자는 어떤 것을 입력하시냐면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input 파일, input 태그에 입력했던 네임 값이 있죠. 네임의 네임, 네임의 이메일. 이 스트링 값이 정확하게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소문자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getParameter 이메일 하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임과 다음에 이메일 두 가지 값을 갖고 왔고요. 그 값을 화면에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처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놨습니다. 스트링 util이라는 클래스가요.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 처리를 하고자 할 때 toHangel이라는 메소드 만들어서 한글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톰킷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처리 인코딩 방법과 웹브라우저가 쓰고 있는 인코딩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한글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간략하게 스트링 util 클래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yClasses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string util이라는 클래스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toHangel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toEng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즉 한글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메소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한글로 인코딩 된 것을 다시 디코딩화 시켜서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match라는 메소드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값을 비교하는 메소드로서 현재 예제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가지 파일들을요. 적절하게 컨테이너 안에 위치시키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파일들 보니까 web.xml 파일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네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실행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교재에서 배포하는 소스를 카피했더니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에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web.xml 파일의 역할은 하나의 컨텍스트당 하나씩 존재하는 파일로서 그 컨텍스트에 필요한 서블릿의 등록 또는 자원들의 등록을 해주는 파일이에요. 필수 파일이고요. 자, 이 파일이 이 XML 파일이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우리가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중간 하단에 보니까 X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빨간 밑줄이가 있네요. 잘못됐다는 표시인데 현재 예제에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이 렐레먼트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다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webinf라는 폴더에 이 tl드라는 파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 X 표시가 태그 arrive라는 일레먼트에서 빨간 밑줄이 가 계신 분들은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고 저장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자, 이 web.xml 파일 수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표 사라졌죠? 자, 전체적으로 X 표시가 있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contact.html 파일을 수정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 안 하고 넘어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블릿 글자 앞에 슬러시를 빼주셔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냥 체계는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슬러시를 빼지 않죠? 그럼 어떻게 경로가 되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정상적으로 뺐을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되는 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에러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슬러시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지금 만드신 이 컨텍스트를 실행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ch3 언더바 웹이라는 컨텍스트고요. 자, 작동하기 위해서 톰캣을 실행시키셔야 되겠죠. 톰캣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컨텍스트를 톰캣 컨테이너에 올리셔야 돼요. 바인딩 시키셔야 되는데 바인딩 시키는 방법은요. 자, 컨텍스트 만드신 거 있죠. 만드신 컨텍스트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run a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run on server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톰캣 5.5 버전에서 서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next 합니다. next. 두 번째, 실행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h3 언더바 웹이라고 고를게요. finish.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로컬호스트 8080에 ch3 언더바 웹이라는 컨텍스트가 가지는 파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화면이 작은 관계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http 로컬호스트에 자, ch3 언더바 웹 파일 목록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파일은 contact.html 파일이에요. 자, 실행해 볼까요? 이름. 자, 이메일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전송 버튼 눌렀습니다. 404 에러가 떴어요. 404 에러 왜 뜬다 그랬죠? 페이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8080이라는 주소 다음에 서블릿 슬러시 컨택트가 돼버렸죠. 이 얘기는요.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컨택트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찾으란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컨텍스트는 서블릿이 아니라 ch3 언더바 웹이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꿔주셔야 되냐면요. 바로 HTML 페이지에서 자, HTML 페이지에서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슬러시를 빼주고 이렇게 상대 경로로 써주셔야지만 정확하게 ch3 언더바 웹 슬러시 서블릿 슬러시 컨택트로 페이지가 전달됩니다. 자, 앞에 슬러시 삭제하시는 거 잊지 말고 꼭 잊지 마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보기 한번 해볼까요? 빠진 채 들어와 있죠. 됐습니다. 자, 실행해 봅시다. 다음에 메일에 입력하시고요. 전송. 정확하게 데이터가 자, ch3 언더바 웹 서블릿 슬러시 컨택트로 전달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이성이란 데이터에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메일 주소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은요. 컨택트라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가 사용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살펴볼 것은요. 폼 데이터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이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중에서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메소드죠. name이라든가 우리는 이메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 페이지, HTML 페이지, JS 페이지, 어쨌든 폼 태그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페이지 있죠. 클라이언트 페이지인 이 데이터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메소드가 get parameter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getParameter라는 메소드 리턴 값은요. 어떤 값이 전달되었는가? 스트링 값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그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자, request getParameter name이라고 호출을 했고요. 리턴 값으로서 스트링 값을 받아오면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get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가져오는 거 볼까요? 자, string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동일하게 가지고 옵니다. 됐나요? 자, getParameter values라는 것은요. 공통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똑같은 네임을 가지고 여러 개의 value를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리턴 값으로서는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string 배열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어떻게 갖고 어떨 때 갖고 오실 수가 있냐면 자,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자, 체크박스가 3개 있다 가정을 하고요. 자,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가정을 하죠. 자, 과일 자, 여기 들어서 사과고요. 두 번째 바나나, 세 번째 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 세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체크박스로 인풋 태그를 구성하셔야 될 것이고요. 하나 이상 선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네임은 하나일 거란 말이죠. get 파라미터 네임 하나만 갖고 와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값은 하나 이상 값이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get 파라미터 values라는 메소드예요. 즉 과일에 선택되어 있는 모든 값을 뭘로 갖고 오겠다? 배열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get 파라미터 names라는 것은요. 우리는 get 파라미터건 get 파라미터 values건 간에 스트링의 네임을 아셔야지만 값을 갖고 오실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스트링의 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링 네임으로 전달되어 있는 모든 값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쓰는 게 enumeration 타입의 get 파라미터 name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echo data라는 예제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ho data. 자, echo data라는 예제에서 우리가 get parameter names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보냈는가 쭉 알아보고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echo data 페이지로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넘겨준 파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contact.html 페이지에서 서블릿의 컨택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블릿의 echo data로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echo data. 현재 전달시키는 값이 두 가지죠. 이름과 메일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echo 데이터에서는요, get parameter name, get parameter 이메일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get parameter names를 이용해서 값을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get parameter values라는 것은 하나의 name으로서 여러 개의 값이 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context.html 파일을 약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메일이라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다가 좋아하는 과일은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put 타입의 체크박스. 자, name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쓰르고요. 자, value에다가 애플 한글로 쓸까요? 사과. 자, 두 번째 자,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세 번째 귤과 바나나까지 입력합시다. 자, 다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자, 분명히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get 파라미터를 갖고 오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귤 값만 가지고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 근데 사과도 가지고 가고 바나나도 가지고 가고 귤도 갖고 싶다라면 이럴 때는 get 파라미터가 아니라 get 파라미터 values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 echo 데이터 정리하자면 사용자가 전달시킨 모든 네임을 다 가져옵니다. enumeration 타입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열거형 데이터 형태로 갖고 오고요. 우리가 뽑아낼 때는 has more elements 가지고 올 때 next element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데이터 네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value 값을 얻어오셔야 되겠네요. get parameter values 하나 이상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필드가 있죠. 바로 과일이란 필드요. 이름과 이메일은 이 배열의 사이즈가 1일 거예요. 하지만 과일은 선택한 개수만큼 가지고 오겠죠. 그 값들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는 예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자, 사과, 바나나, 귤 쪽으로 데이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 있죠. 소스 볼까요? 넘겨주고자 하는 액션은 echo 데이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입력하고요. 메일 주소. 자, 과일 사과하고 귤만 선택해 볼까요? 자, 전송. 그러면 자, 이메일 전송됐고요. 이름 전송됐고요. 과일, 프로젝트 두 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세 가지 선택을 다 해볼까요? 바나나까지요. 그러면 세 가지 값을 갖고 왔네요. 자, 이번에 선택을 하나도 하지 말아볼까요? 전송. 값이 안 지키죠?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출력이 안 되냐면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이즈가, 즉 배열의 사이즈가 0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반복 문장이 실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 echo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get 파라미터하고 get 파라미터 value 테스트 한번 해봤죠?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로 결과값을 전달시켜주는 예제 target.html 페이지까지 해서 2절 예제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HTML 페이지 중에서 target.html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target.html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입력을 합니다. 이름과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submit 버튼 눌러서 전송을 시킵니다. 전송을 시킬 위치는 어디냐면 자, 포스트 방법으로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에코 데이터로 페이지를 이동하겠대요. 자, 여기 이때 이 액션 일을 실행하실 때요. 앞에 슬러시 빼주셔야 본 컨텍스트 안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블릿 앞에 슬러시 삭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자, submit 이벤트가 걸렸죠? create라는 메소드가, 함수가 실행이 되겠네요. 위쪽에는 이 함수를 뜻합니다. 즉,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자, 오픈이라는 이벤트는요, 새로운 장 하나 열어주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열고자 하는 파일은요, 이 첫 번째 맥에서 비어있으니까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겠네요. 블랭크로 열릴 것이고요. 그 새로운 창 열린 것의 이름을 우리가 W라고 임시 부여를 했고요. 그 창 열린 것의 사이즈를 300, 200 사이즈로 오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ubmit 버튼을 현재 페이지에서 전송하지 않고 타겟이라고 따로 줘서 바로 이 W 페이지로서 우리가 새로운 창으로서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주겠다는 예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에코 데이터는 이전 걸 그냥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target.html만 호출하셔가지고 새롭게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target.html 자, 이름, 주소. 자,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쪽 페이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겟이라고 부여를 시켜놨습니다. 소스 볼까요? 타겟이라고 W로 전송을 하겠다라고 부여시켜놨죠. W는 누구예요? 바로 요 위에서 만든 W라는 임시로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죠. 가로 사이즈 300, 세로 사이즈 200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페이지로서 이름과 주소를 전달하겠네요. 전송. 새로운 페이지가 오픈이 되고 이름과 주소가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처리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가 다뤄봤고요. 포스트 방식과 그다음에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서블릿 코드에 전달시켜 줘야 되는 방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메소드는요. get parameter values, 그다음에 get parameter names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get parameter라는 것은 값 하나를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get parameter values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갖고 오는 방법이고요. 배열 값으로 갖고 옵니다. 세 번째 있는 방법은요. 값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수의 이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갖고 오는 메소드예요. 그 이름에서 아실 수가 있죠. 파라미터 names라고 되어 있네요. 리턴 값은요. enumeration입니다. 지금 열거형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이제 여기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get 파라미터를 호출하시거나 get 파라미터 values를 호출하셔야겠죠. 에코 데이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names를 갖고 와서 해당하는 value를 갖고 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하고요. 그 서블릿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메소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